안녕하세요. 75년생 신촌에서 살고 있는 김일양입니다. 저는 대학교 졸업하면서 바로 은행에 입행해서 21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처음에 입행할 때는 지금은 없어졌는데 외환은행으로 입행을 했고요. 퇴사한 거는 중간에 저희가 합병이 돼서 하나은행으로 퇴사했습니다. 퇴직은 언제 하신 거예요? 제가 96년도 1월 달부터 근무해서 2016년도 12월 말일 날짜까지 근무하고 퇴직했습니다. 저의 노후 자금을 은행 퇴직하면서 얼마를 이건 노후 자금이다 라고 해서 퇴직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노후 자금은 그래도 최소한 5억 정도는 있어야지 제가 뭔가 일을 하지 않고도 제가 하고 싶은 거, 뭐 먹고 싶은 거, 아플 때 병원 가고 뭐 이럴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한 120에서 130 정도로 지난달에 이렇게 안내문 보니까 국민연금에서 왔더라고요. 그만둘 때쯤에는 제가 승진해서 과장 책임자로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연봉은 1억은 넘었습니다. 초봉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데요. 96년도 1월 달에 입행해서 3개월 수습할 때는 이제 70% 정도만 받는데 그 포함해서 첫 1년은 1,4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대학교 졸업하면서 취업한 다른 친구들 급여 수준을 보면요. 그때는 은행의 급여가 높은 편은 아니었어요. 낮지도 않았지만 보통 보너스 없이 그냥 월급만 제가 받으면 뭐 요즘도 그러실 텐데 빠져나가는 게 되게 많잖아요. 본인이 뭐 자동이체를 안 해놨어도 기본적으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뭐 고용보험료 여러 가지 종류로 이체돼서 바로 그런 거를 다 제하고 급여라고 아마 받으실 텐데 그때 당시에 보너스 없이 제가 한 달 월급을 받으면 한 70만 원 정도 받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9시에 오픈해서 4시에 문 닫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영업시간은 말 그대로 뭐 대고객 업무라고 해서 손님들이 고객이 은행 안에 들어와서 업무를 볼 수 있는 그 영업시간인 거고요. 실제로 이제 저는 은행 근무할 때 그 영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도 이제 그냥 하지는 않잖아요. 보통은 오전에 뭐 업무회의도 하고 연수도 하고 이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7시나 7시 반? 늦어도 뭐 8시까지는 출근해서 업무 진행 준비를 했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은행이 문은 내렸으니까 더 이상 일반 손님들은 못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제 은행원 입장에서는 그럼 아침부터 그 4시까지 하루 종일 받았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마감 작업이라고 해서 업무 처리를 시작하는데 보통 한 1시간 반에서 별 크게 사고가 없으면 뭐 2시간 반 정도 사이면은 마감 업무가 끝을 나고 그리고 이제 제 주변에서도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1원 틀리면 집에 못 가? 막 찾아야 돼? 막 이러는데 기본적으로는 저희 때는 사실은 1원 끝전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왜 돈통이라고 해갖고 왜 동전통이 있으면은 끝에가 저희 컴퓨터 화면에 만약에 제가 갖고 있어야 되는 돈을 시제라고 하는데 그 금액이 121만 몇 원 해갖고 4원이다 그러면은 네, 끝에 4원까지 딱 맞춰가지고 정확하게 돈통에다 놓고 자물쇠로 잠가서 금고에 넣고 그렇게 관리를 했었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보통 그 왜 돈 세는 개수기가 요즘에는 되게 많이 좀 좋잖아요. 위에서 이렇게 착착착 떨어져서 사실은 오류 확률이 별로 안 나는데 저희 때는 오류가 가끔씩 왜 한 장이 넘어가야 되는데 막 2장씩 넘어가고 아니면 돈끼리 왜 간혹 딱 붙어가지고 있는 것들 저희가 전표라고 해서 그날 업무 봤던 내용들을 왜 적고 요즘에는 전표가 또 없어졌더라고요. 그냥 왜 스크린에 갔더니 저희는 왜 입금표 써가지고 얼마 입금해요 해가지고 주고 돈 찾고 싶으면 왜 도장도 찍고 막 이렇게 얼마 찾아요 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왜 화면에 딱 띄워줘서 전표 자체가 생성이 안 되게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예전에는 돈이 틀리면 그 전표를 첫 번째 손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제가 4시까지 받았던 그 손님의 순서대로 이제 그 전표가 쌓여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필요하면 CCTV도 보면서 그 일을 했던 기억을 되살리면서 하나하나를 다 사실은 맞춰서, 그게 설사 저희 실수로 인해서 돈이 틀렸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좀 착오가 생길 만한 부분들이 계속 일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뭔가 감이 좀 잡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은행원들마다 일하는 습관들이 좀 따로 있는데, 손님이 많거나 손님이 많지가 않더라도 순간 정신줄을 놓으면은 기억이 잘 안 나거나 실수할 수 있잖아요. 저희도 돈, 시대가 안 맞았을 때를 대비해서, 아니면 정확한 업무 처리를 위해서 그렇게 같이 맞춰 놓으면서 정리하면서 업무 처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고객이 없을 때 틈틈이 그냥 간간히 저희도 똑같이 점표 쓰고 똑같이 업무는 보고 있습니다. 보통은 일반적으로 은행 실적 이러면은 왜 예전 어르신 분들은 적금, 조금 더 이제 뭐 나아가면 펀드, 아니면 방카슈랑스라고 해서 보험 상품을 은행에 좀 맞춰줘서 이렇게 팔고 있는 상품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각 펀드 은행에서 협업해가지고 뭔가 상품들을 만들면은 수수료를 받을 거잖아요. 그런 수수료율이 상품에 따라서 조금씩 많이 다르는데, 저희 때는 그때 당시에 보험 상담사 분들이 따로 보험회사에 속해 있는 분들이 영업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은행에서 저희 은행원들이 또 판매할 수 있는 방카슈랑스 상품이라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한테 사실은 수수료나 월급을 지불하지 않고 은행에서 저희는 이미 영업할 수 있는 환경에서 저희가 그 상품을 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근무할 때는 은행에서 판매하고 있는 보험 상품을 저희가 판매했을 때 그래도 수수료율이 높았다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예금이나 펀드나 이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대출을 일으켜서 대출 상품을 판매했을 때가 사실은 대출 수수료율이 가장 이익이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다 다르긴 할 텐데요. 사실은 제가 근무할 때 요즘에도 어디 송금할 때 창구에 직접 은행에 가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수수료 내는 거를 굉장히 좀 싫어하시고 아깝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또 핸드폰으로 인터넷 뱅킹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수수료 안 나오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 사실은 자기가 주 거래로 이용하고 있는 그 은행의 앱을 깔아서 그 안에서 웬만한 것들은 다 실행이 되더라고요. 수수료도 훨씬 더 저렴하고, 그렇게 이용을 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드도 예전에는 카드 여러 개 만들어서 나 카드 이만큼 갖고 있는 사람이야, 이게 좀 자랑처럼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제가 근무하면서 보통 왜 신용관리 점수나 이제 그런 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그건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고, 주력해서 쓸 수 있는 카드 뭐 2개나 3개 정도로 집중해서 하면은 카드 실적도 합산이 되고, 그다음에 주력해서 쓰다 보니까 카드 실적이나 이런 게 얼마 이상 써야 되는데 카드 종류가 여러 가지면은 혜택을 못 받으신 경우도 있으시잖아요. 카드는 주력해서 쓰시는 거를 제 생각에는 한 2-3개로 정리를 하시는 게 맞고, 요즘에는 회사에서 급여 통장이라고 해서 급여를 주력해서 받고 있는 은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행을 위주로 모든 거래를 저는 모으는 게 나중에 대출이라든지 아니면은 우수고객이라고 해서 은행을 얼마만큼 뭐 자동이체 몇 개 하고 급여 실적 몇 개 하고 뭐 이러저러한 것들, 뭐 이 은행에 펀드가 있고 뭐 이런 실적들을 모아서 그 수수료 혜택이라든지 다른 금리 혜택을 더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은행을 뭐 필요하면 2-3개 할 수도 있지만, 급여가 이체되는 통장의 은행이 주거래 은행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주거래 은행을 급여 통장 들어오는 걸 주력해서 이용하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유치를 하긴 했었는데요. 연말에 왜 연말정산하는 공제율 자체가 신용카드 공제율하고 체크카드 공제율하고 그때 당시에 좀 다르게, 체크카드 공제율을 좀 더 높게 받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왕이면 똑같이 카드를 썼는데 높게 받으면은 그게 어쨌든 저한테 혜택이 돼서 돌아오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신용카드도 많이 유치하고 신용카드 업무를 봤을 때 이게 이제 월급날 되면
보면 스쳐서 지나가는 가장 큰 이유가 카드값 굉장히 많이 나가잖아요. 현금 서비스라는 게 카드사의 높은 수수료를 사실은 지불하면서 미리 땡겨서 쓰고 그 다음 달에 갚는 그런 게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말 그대로 신용이니까 돈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수수료를 주고 빌려 써서 하면은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건건이 계속 따져보면은 할부로 나가는 것도 좀 할부 수수료 내는 것도 있고 그래서 굳이 안 내도 되는 돈이 새 나가는 느낌들이 있잖아요. 근데 체크카드 같은 경우에는 내 통장에 돈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정확하게 누구한테 돈을 신용으로 빌리는 게 아니고 있는 범위에서 내가 소비를 확정지어서 그리고 만약에 체크카드를 긁었는데 통장에 돈이 없으면은 카드 자체가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좀 하고 싶은 소비를 좀 줄이거나 절약하거나 그러니까 뭐 불필요한 빚을 지지 않게 되기 때문에 권유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좋아 보이는 건 사실은 저희 때는 그냥 한 살이라도 많고 먼저 저보다 일을 시작했으면 정관 예우처럼 그냥 무조건 선배님 내내 틀린 말 하는 것 같은데도 속에서 이렇게 합병은 막 이렇게 쌓여도 그냥 바른 말을 하면 찍히거나 혼나거나 이런 분위기였는데 저는 항상 좀 억울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왜 이거를 정당하게 말을 못하고 아닌 것 같은데 왜 계속 내가 왜 혼나야 되지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근데 요즘 제 후배들도 그렇고 요즘 친구들 보면 아닌 건 아니고 맞는 건 맞고 오히려 저는 더 배우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다못해 업무적으로도 그렇고 스마트폰 뭔가가 이제 새로운 기계가 와서 작동하거나 뭔가를 할 때도 똑같이 받았는데 실제로 이 만지거나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넓은 부분에 다양하게 여러 가지 시도하면서 오히려 저희가 배울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엔 저는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기본적인 전체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려면 뭐 상하적인 기본 예의나 매너나 이런 거는 있어야 되겠지만 본인들이 제대로 자기 일을 하면서 할 말하고 자기 것들 잘 챙기면서 그리고 오히려 더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습득 능력들이 저는 빠르고 높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좋게 보이더라고요. 아쉬운 점은 이제 이거랑 같은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잘 조화롭게 돼서 같이 사회생활이니까 말 그대로 자기 혼자만 잘한다고 되지도 않고 잘하더라도 그래도 같이 좀 어울려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융통성 이런 것들은 조금 부족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